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윤 대통령 나원안과 마주쳤지만 말없이 가벼운 악수만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한동훈, 김건희 사과 논의 문자 일심 논란, 여당 전대 이슈로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10 총선 국면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품 가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겠다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권 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 문제에 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김 여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고 여기에 답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김 여사가 보낸 문자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내용을 재구성했다고 하지 않나? 내용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선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닌데 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또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고 했고, 그러면서도 지금 당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그런 당대표가 되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는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김 여사가 지난 1월 한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이 메시지가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재구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논설실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 후보에게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몇 번이나 국민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며 그럼에도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며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논설 실장은 문제는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 위원장이 이 문자를 흔한 말로 읽고 씹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여사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김논설 실장은 이 문자가 간 시점이 1월 18일에서 21일 사이였다고도 주장했으며 그는 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했고 그러고 나서 김 여사의 디올백 문제가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1월 8일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를 아무도 말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1월 17일에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김 여사를 프랑스 혁명에서 처형된 왕비에 비유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1월 21일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 측이 김건희 리스크 문제를 제기한 직후 김 여사로부터 대국민 사과 제안이 있었으나 한 위원장이 이를 무시했고 윤 대통령이 경로해 한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날 방송에 김논설 실장과 함께 출연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문자를 씹었다고 하면 한 위원장은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당시 선거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국민들은 너무 화가 나서 대통령 내외의 사과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한 위원장이 먼저 가서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여사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으면 반드시 했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지호 한동훈 후보 캠프 상황실장은 총선 기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간 이종섭 대사 문제, 황상무 수석 문제, 의대 정원 처리 문제 등에 관해 다양한 의사소통이 있었고 명품백 사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명품백 문제를 사과할지 여부는 여당 비대위원장의 동의를 듣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한 위원장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됐을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한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는 5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선 기간 가장 민감했던 이슈 중 하나에 대해 당과 한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하겠다는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느냐며 공적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원 후보는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공적사적 관계를 들이대더니 이번에 또 그렇게 했다며 세 분 사이 관계는 세상이 다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전륜이라는 세간의 평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원 후보는 한 위원장이 그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고 당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인식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보나마나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고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었다며 한 위원장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돌파구를 찾았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 우리 당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나 후보는 우리 전당대회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더 이상 비방과 폭로전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비전, 민생, 통합을 논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란다. 다 같이 망하는 전당대회 멈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가 영부인과 사적 방식으로 공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그랬다는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 부인이던 김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결국 신뢰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정말로 국민의힘을 사랑한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당도 살리고 윤석열 정부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